네, 두 번째 주제. 요즘 정치권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 바로 이분이죠. 차기 대선 후보로 누가 적합하냐란 질문에 1위를 놓치지 않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너도 나도 친하다면서 친분을 강조하는 이때 발언마다 날 세우는 분이 있으니 바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입니다. 3개월 전만 해도 윤 전 총장을 별의 순간을 잡은 사람이라 했는데 이제는 별의 순간을 잡은 사람이 안 보인다며 윤 전 총장을 돕는 일에도 별로 관심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명 킹메이커라 불리는 김 전 위원장의 최근 발언들에 윤 전 총장보다 먼저 국민의힘 당권 주자 박영호 후보가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 대선 주자들 평가 절하하지 말라며 더 이상 우리 전당대회에 개입하지 말라면서 말이죠. 이런 가운데 윤 전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설은 억측이란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타게 될 대선행 버스, 과연 어디가 될지 궁금해지네요. 두 번째 주제는 김종인 독설, 윤석열의 선택은으로 잡았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아무래도 명백히 사실 윤석열 전 총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별의 순간을 잡았다라고 평가했는데 지금은 또 별의 순간을 잡은 사람이 안 보인다라고 하십니다. 아니 저는 그러면 별의 순간을 놨다는 건가요? 이 중요한 시간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얘기를 주요 테마로 삼는 것 자체가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괜히 밖에서 심술 나신 건데 그거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또 심각하게 토론을 한다는 게 그분은 지구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지만 되시는 분이니까 사실은 검사가 바로 대통령이 된 적이 없다. 그거는요 동네 전 보는 수준의 얘기 아닙니까? 예측 아닙니까? 그럼 확률 게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가지고 이게 논란이 될 게 있습니까? 확률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과거에 없었으니까 지금도 없었다? 그럼 대한민국처럼 전 세계적으로 동서고금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룬 나라가 있습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다이나믹스거든요. 순리가 아니다 그런 잠깐만 얘기. 윤석열 총장에게 국민들이 뜨겁게 지지를 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자신의 분야의 성공의 함에 있어서 그 과정에 공정과 정의를 아주 임팩트하게 실천함으로 인해서 이 시대의 공정과 정의의 상징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반듯하고 상식이 통하는 그런 나라로 이끌어 줄 것이다라는 국민의 기대지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뜨겁게 지지하는 거 아니고요. 대통령은 그 시대의 시대 정신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디테일은 전문가가 하면 되고 그 전문가를 어떻게 쓸 것인가 그 용병의 문제라고 보죠. 아니 내가 답답한데 장제원은 지금 윤석열 선대본부장인가? 왜요? 아니 벌써 입당도 안 한 사람을 참 내가 근데 진짜 우리 국민의힘에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되게 답답한 웃긴 게 게 이런 거예요. 자, 윤석열 총장이 한마디만 어쨌든 우리 이 범야권 말도 진영의 끊어요. 중요한 대권 후보인 건 맞잖아요. 그런데 그 분의 장점을 얘기하는 거 가지고 무슨 검증을 해야지. 우리 당이 없었다는 거. 검증을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하세요. 김종인 대표가 김종인 위원장,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잖아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다각적으로 보는 시각 때문에 자꾸 뉴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국민의힘은 그걸 안 해. 그냥 지금 윤석열 거의 선대위원장 선거가 이번 전당대회 같아. 너도 나도 전 대표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윤석열을 어떻게 모시겠다. 사실 윤석열이라는 사람 정치를 안 해본 사람 아닙니까? 여론조사 좀 나오는 거예요. 이 여론조사 나오는 거 갖고 대한민국 정당 또는 대한민국 정치를 맡겨도 되냐. 이거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오히려 김종인 같은 양반이 이렇게 한번 던져보고 저렇게 한번 던져보고 이래서는 안 되지. 정당이 그 역할을 해줘야지. 대통령이 정치인들의 전유물입니까? 벤처 사업가도 될 수 있고 교수도 될 수 있고 법조인도 될 수 있고 누가 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데 정당이 그분이 검증 기능을 검사기 해줘야 때문에 된다. 난 검사기 때문에 안 된다? 바로 된 적이 없다? 그 과거 사례를 두고 지금도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자체가 넌센스죠. 자, 그리고요. 군인을 왜 국방부 장관을 안 시키냐? 윤석열 그 이유가 있어요. 들어보세요. 조금만 나도 얘기 좀 합시다. 이 기계적인 균형을 맞춰야 너무 될거 오래 아닙니까? 얘기해. 윤석열 총장이 지지율 조금 나온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양자 구도에서 윤석열 총장 맨날 집니까? 그게 조금입니까? 국민들이 적어도 35% 정도의 국민들이 지금 지지를 하고 있는 그 실체에 대해서 민주당이 냉정하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자신들이 왜 이 지지율에서 이렇게 처지는지에 대해서. 여론조사는 이제 김정민 실체이지만 문제는 여론조사가 나온다고 그래서 그렇게 떠받들면은 안 돼. 민주당에서 정당은 지금까지 추천할 때 내 얘기 좀 하고 얘기 좀 해. 아까 계속 하셨으니까. 끊어 이렇게.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그렇게 사람을 폄훼하는 거 아니지. 사람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정당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윤석열 씨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당에 대해 정당이 얘기하세요. 공천이라는 게 뭐예요?
후보를 여러 사람들을 검증해서 국민들 앞에 추천하는 게 공천 아닙니까? 근데 여론조사 좀 나오는 후보라고 그래서 이렇게 다 같이 뭐 찬양 모드로 가고 다 무슨 선대위원장 하듯이 이렇게 가서는 거기서 추천된 후보를 국민들이 어떻게 믿나요? 아니, 그래서 저는 지금 내부에서 자, 검사했던 사람이 바로 정치하는 게 맞냐? 군인했던 사람이 바로 국방부 장관 정치하는 게 맞냐? 이거하고 비슷한 질문이에요. 일리가 있는 질문이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보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국민에 설명할까? 이런 논의를 해야지. 이거를 마치 무슨 윤석열을 매도하는 거다. 이렇게 몰아붙여서는 아니, 공천 작업이 잘 안 되죠. 공천 작업이 아니고요. 이 대통령 후보, 차기 대통령 후보는 전당대회에서 국민과 당원이 뽑을 거예요. 국민과 당원이 검증하고 이분이 우리 당을 대표하는 또 범야권을 대표하는 대표 주자로 뽑는 거는 국민과 당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당이 어쩌고저쩌고 하시는 문제는 아니고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이 뭐 별의 순간을 잡았다. 뭐 정치 감각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그렇게 하면서 지금 와서는 또 갑자기 검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정말. 그건 중요한 그리고 쟁점이 지금 서울시장 검사 선거할 문제. 때는 오세훈 시장이 우리 당의 당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당에서 내야 된다 그러더니 비대위원장 그만두고 나가시더니 삼지대에 가야 된다. 국민의힘이 아수라장이라 가지고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지금은 예. 또 갑자기 국민의힘이 내부에 그 대통령 후보감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정말 왔다리 갔다리 자기의 중심으로 놓고 자기를 안 끼워주면 이렇게 짜증내듯이 하는데 이게 무슨 객관적인 평가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평가에 대해서 별로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가요 한 가지만 예. 저 프랑스 같은 데서는 이제 군인을 했던 사람,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한 10년, 5년 했다가 지금 10년 들어요. 10년 동안 민간에서 사회생활을 하지 않으면은 정치를 장관을 임명 안 하거나 뭐 출마를 못 하거나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군 같은 상명하복의 문화. 우리나라 검찰은 거의 군대식 문화, 상명하복 문화를 법규로 가지고 있는 나라거든요. 근데 이런 걸 평생 해왔던 분들이 가장 민주적이어야 될 민주적인 지도자가 되는데 과연 그런 상명하복식 문화로 연결돼서 만약에 우리 국정 운영에 반영되면 이게 문제다. 이런 걱정이 있을 수 있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공적으로 공론을 통해서 한번 걸러져야 될 문제지. 그게 무슨 문제야? 왜 음해해? 이렇게 갈 문제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뭐 저 요 얘기만 계속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여권의 일부 의원들이 네. 검찰의 주요 간부였던 분이 공직선거에 나오는 기한을 좀 두자라는 법을 추진했다가 일단 아직은 그건 뭐 좀, 법을 만들긴 해야 예, 됩니다. 예. 홀딩돼 있는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요거 장재원 의원님한테 좀 아니 근데 여쭤보면 잠깐만 요 얘기를 좀 예. 할게요.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그 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예. 이런 지적들이 참 여의도 문법이고 기존의 정치권의 질서예요. 지금 국민들은 글로벌 스탠다드. 아니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국민들은 지금 우리 정치권의 비상식 또 부정의 내로남불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심판하라는 겁니다. 이준석에 대한 현상, 윤석열에 대한 현상에 대해서 민주당이 그렇게 기존의 여의도 문법, 정치권의 문법으로 대응을 한다라면 정말 국민들이 변화를 하라고 그러는데 이 변화가 무슨 변화인데? 라고 얘기하는 것밖에 안 돼요. 국민들하고 싸우자는 거니까 역대 명백하게 좀 생각해 역대 보십시오. 검찰총장 중 제일 불공정한 검찰총장이 윤석열 총장입니다. 지금 조국을 그렇게 수사를 하고 사냥하듯 수사를 하고 나경원 자기 친하다고 수사 안 했죠? 자기 장모 부인 자기 관련된 사건 한동훈 자기 부하라고 일체 수사를 안 하고 끝났어요. 검찰총장을. 이게 역대 이 수사를 했던 검찰총장 중에 이렇게 노골적으로 편을 갈라서 불공정하게 했던 경우는 저는 못 봤어요. 드디어 이제 일단 뭐 시작되는데요. 장면 법사위 잠깐만 분위기를 보는 것 이게 같아서. 보면 아니, 근데 윤석열 이런 부분들을 총장의 전혀 검증 안 하고 그냥 밀고 가려고 메시지에 그래요. 대한 그 메신저와 메시지에 대한 신뢰는 정권을 가리지 않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정의를 실현했던 그 일관성에 우리 국민들은 신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거를 잘 생각하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윤석열 전 총장이 지난 달 24일이죠. 예. 장재원 의원님한테 예. 전화해서 예. 같이 통화를 하셨죠. 예.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누가 뭐- 먼저 전화한 건가요? 윤석열 전화가 오셨고요. 아, 예. 뭐라고 어떤 얘기했어요? 제가 그 전화 통화를 한 내용들은 대부분 다 예. 주요 내용들은 다 언론에서 나갔고 예. 제가 그 총장 퇴임 이후에 전화 한 번도 못 드렸어요. 궁금했지만 정치인이 현역 정치인이 안부를 묻는 게 오히려 다양한 생각을 하고 깊은 숙고를 하는 데서 방해가 될 것이다 생각해서 예. 제가 전화를 못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고민도 했고 또 깊이 생각을 했는데
몸을 던지겠다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국민들이 정권 그 교체에 대한 열망을 윤석열 총장에게 보내고 있으니까 국민들의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해주시라 이렇게 하고 조만간 뵙겠습니다. 그러고 끊었습니다. 예. 혹시 궁금하신 거 거의 있으면 뭐 선거대책본부장으로 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그 유치하게 그 지금 그런 뭐 말씀하신 거 보면 소설을 쓰시고 윤 전 총장이 좌고면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뭐 일단 몸을 던지겠다라고 했는데 아마 국민들에게 몸을 던지겠다는 뜻인데 그렇죠. 국정조사 때 검찰의 대검의 국정조사 때 내가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검찰총장의 또 선택적 의심 아니냐 이런 그 얘기를 할 때 보면 굉장히 어떤 그런 그 자고면하지 않는 본인 스타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뭐 정치 결심을 했고 자고면하지 않고 국민들께 호출을 받았으니 국민들께 아마 다가갈 거라고 장 생각합니다. 의원님 생각에는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몸을 던질 것으로 그래서 제가 그 지점까지 뭐 어드바이스를 할 수 있는 사이는 아니고요. 어쨌든 저는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완샷으로 후보가 한 명이 선출돼야 되는 게 맞다. 왜냐하면 서울시장 케이스와는 달라요. 서울시장은 뭐 정권 교체의 교두보였고 그렇지만 이 대통령 후보라는 거는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가 누가 윤석열 총장 밖에 있고 다른 분이 됐다라고 하면 전 당원과 국민이 서울 지역에 한정된 게 아니고 뽑은 엄청난 위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일화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굉장히 지난하고 어려운 과정, 또 국민들이 그 과정에 또 지루해하시고 또 필요하시고 또 지지율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주 적절한 시점이 오면 저는 뭐 입당을 하셔가지고 하길 바란다. 그러니까 이제 김종인 위원장하고 이렇게 약간 지금 뭐가 껄끄러운 듯이 보이잖아요. 근데 제 이건 뇌피셜이에요. 우리 장재현 의원한테 물어본 건 아닌데 김종인 대표는 윤석열 총장이 밖에서 제3지대에서 뭔가 같이 새로운 뭐 정치를 도모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셨던 거 아닌가 싶은데 최근에 이제 윤석열 총장이 밖에 있다가는 옛날 반기문 총장 꼴 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국민의힘으로 입당하려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김종인 대표하고의 어떤 이런 뭐 교감이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같은 어떤 그 교집합이 좀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 거 아니에요 혹시?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과거의 경륜도 좋고 정치적 경험도 좋지만 이제 국민들은 새로운 시대,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구시대의 막내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여는 바탕이 되려 그러면 과거의 세력보다는 미래에 함께할 수 있는 세력을 함께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사실 저희가 첫 방송인데 일단 뭐 이 주제랑 상관없이 제가 말씀드리면 두 분이서 이제 서로를 이렇게 마주 보셔야 화면에 좀 더 두 분이 좀 잘 나오고요. 물론 제가 호감 가는 얼굴이긴 하지만 저보다는 서로 보시면 제가 좀 더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이쪽 보지 뭐 나한테 얘기를 하셔. 저희 조 PD님이 계속 두 분 마주 보시라고 얘기를 하셔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딴짓도 좀 하게 너무 보지 마세요. 알겠습니다.